네, 정의당 여정국입니다. 저 이제 내일 되면 국회 들어오니 꼭 150일이 됩니다. 인사청문회 이제 처음 임하는데 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데 왜 장관 후보자 자녀의 성적 증명서가 이렇게 이름, 생년월일까지 기재된지 이렇게 등재가 돼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청문회란 이름으로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동안 청문회 할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자녀들의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특권 교육, 기족 교육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제 스스로 좀 뒤돌아 보기도 합니다. 적어도 국회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후보자를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 교육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 이런 것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도 명문대학이니 지방대학이니 이런 말이 없이 뭔가 대학을 서열을 좀 폐지할 수 있는 이런 데 국회가 좀 더 책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하는 이런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소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과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눈높이로 대학의 서열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이렇게 한 줄서기 경쟁으로 인해서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낙인이 찍혀지고 다시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맨 첫 민원이 한부모 가정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가위 와서 뭐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는데 장관 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그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이 약 78.8%입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3.1%입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기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 비율은 11.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도 몇 가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그 사회복지 제도 또는 지원 제도가 수요자들에게 있어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일단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것, 더 나아가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 후보자님, 지금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런 분들도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런 가정을 둔 한부모 가정 분들은 법원에 가서 또 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 정하고 있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소득을 가진 한부모 가정에게만 그것도 한 20여만 원 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52%가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150여만 원 됩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 개선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부모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살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 제도 개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 또 하나의 또 민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전체 국가 총 예산의 0.4%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종사하시는 공무원 수가 국가 공무원 수의 0.04%인 거 아시죠? 네, 아마 국가 그 산하 기관 중에 부처 중에 가장 낮은 예산과 인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타 복지부서 그 산하 지원기관 인건비보다 인건비 한 8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돼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돌봄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를 하는 분들, 특히 여성가족부와 연관된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처우가 낮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한 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주세요. 예. 예, 꼭 좀 이건 정말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법사위 사항인데 우리나라 어제 강간 연령이 행법에 몇인지 알고 계시죠? 네, 13세. 13세 미만입니다. 예, 민반. 예, 만으로 치면 이제 예. 만 12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53년도에 행법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손 안 본 게 이 법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래 보면 대체로 한 1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약 78%가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약 66.5%가 만 15세 이상 어제 강간 연령을 상향 조정해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나서서 제도 개선을 의향을 줍니다. 네, 저희는 청소년 보호의 주무부처인 만큼 의원님의 의도와 저희 부처의 기본 임무상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